회의실에서는 탄 커피 냄새와 프린터 토너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인사팀의 최지은 팀장이 라미네이트 테이블 위로 광택이 나는 사진 3장을 휙 밀어보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탕비실 카운터에서 제 모닝커피 잔에 프렌치 바닐라 크리머를 붓고 있는 제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간 기록에는 노란색 형광펜이 칠해져 있었습니다. 오전 7시 32분, 오전 7시 34분, 오전 7시 39분. 그 크리머는요, 최 팀장이 코랄색 매니큐어를 칠한 손톱으로 가운데 사진을 톡톡 치며 말했습니다. 오직 VIP 고객과 귀빈을 위한 겁니다. 한 병에 3만 원짜리 라바짜 블렌드용 제품인데 대리님은 이걸 3개월 동안이나 회사에서 훔쳐 드신 거예요. 제 직속 상사인 박상훈 부장이 팔짱을 낀 채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그의 미소는 유난히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우리가 기록한 것만 47건이야. 금액으로 치면 120만 원이 넘는 절도 행위라고. 저는 사진을 다시 내려다보았습니다. 사진 속 저는 늘 입던 회사용 카디건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이가 나간 제 머그잔에는 시스템 관리자, 아니요, 프린터 못 고쳐 드립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죠. 크리머 병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프렌치 바닐라. 그게 그렇게 좋은 거였나 봅니다. 오늘부로 즉시 해고입니다. 최 팀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는 노란 서류 봉투를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이 서류들에 서명하시고 보안 요원이 밖으로 에스코트하기 전에 사원증과 노트북을 반납해 주세요. 에스코트라니. 제 생각보다 목소리가 작게 나왔습니다. 박 부장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소주 3병쯤 마시고 중간 관리자들이 프로인 척하는 걸 그만둘 때 나오는 그런 웃음소리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몇 달 동안 자네를 내보낼 구실을 찾고 있었어. 이렇게 쉽게 만들어줄 줄은 몰랐네. 제 업무는요? 제가 맡은 시스템들은요? 최 팀장이 말을 끊었습니다. 백엔드 시스템 몇 개 유지보수하는 거잖아요. 문서화된 자료도 있으니 우린 문제 없어요. 백엔드 시스템 몇 개라니. 저는 3년 동안 이 회사의 전체 운영 인프라를 바닥부터 싹 다 구축했습니다. 사계의 물류 창고에 있는 모든 제품을 추적하는 재고관리 시스템, 전체 영업 파이프라인을 자동화한 고객관리 데이터베이스, 배송 경로를 최적화하여 연간 약 32억 원의 비용을 절감하게 해준 독자적인 알고리즘까지 전부 커스텀 코드였고 전부 제 작품이었으며 그들이 여전히 엑셀 스프레드시트와 종이 달력을 쓰고 있을 때 제가 설계한 아키텍처 위에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잉크가 뚝뚝 끊기는 볼펜으로 해고 서류의 서명란에 억지로 이름을 적었습니다. 보안팀. 6개월 전 제가 업무용 이메일을 설정해줬던 김민수 씨가 제 책상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는 저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래된 바나나 냄새가 나는 종이 상자에 개인 물품을 담았습니다. 머그잔, 거의 죽어가는 다육식물 하나, 그리고 제 고양이 사진이 담긴 액자, 주차장까지 걸어가는 데는 4분이 걸렸습니다. 민수 씨가 문을 잡아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저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이런 끔찍한 직장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 기분이 어떤지 정확히 아실 겁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흥미진진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왜냐하면 다음에 일어난 일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거든요. 차문을 여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조수석으로 박스가 미끄러졌습니다. 저는 주차장에 앉아 20분 동안 사람들이 건물 안팎으로 드나드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누군가 하역장 옆에서 샌드위치를 먹고 있었고 배송 트럭 한 대가 오늘 새벽 4시에 제 알고리즘이 계산한 경로에 따라 3번 베이로 후진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믹스커피 물론 마트 자체 브랜드 크리머를 넣은 늘 타고 식탁에 앉아 제 개인 노트북의 로그인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회사가 압수한 회사 노트북이 아닌 제 개인 장비였습니다. 제가 그들을 위해 작성한 모든 코드는 두 곳에 존재했습니다.
그들의 서버, 그리고 제 개인 백업 저장소, 감각 있는 개발자라면 누구나 하는 표준 관행입니다. 회사가 내 작업물을 보존해 줄 거라고 믿지 마세요. 오후 2시 15분에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수진 변호사는 제가 정규직이 되기 전 계약직으로 처음 일을 시작할 때 제 컨설팅 계약을 검토해 준 분이었습니다. 신호가 2번 울리자마자 전화를 받았습니다. 커피 크리머를 마셨다고 해고당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네? 저는 사진, VIP 전용 라바짜, 그리고 120만 원에 달한다는 절도 혐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한참 동안 조용했고 타자 치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지식재산권 계약서에 서명했나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표준 고용계약서였어요. 제가 고용되어 있는 동안 제 작업물은 회사 소유라는 내용이죠. 고용되어 있는 동안이라고요? 이제는 과거형이죠. 제가 반복했습니다. 타자 소리가 더 들렸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구축한 시스템들, 독자적인 기술인가요? 회사 프레임워크나 기존 코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만든 프레임워크와 아키텍처예요. 그쪽에 문서화된 자료가 있나요? 다른 개발자가 유지보수할 수 있나요? 저는 백엔드 시스템 몇 개라고 말하던 박 부장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백업을 위해 주니어 개발자를 채용해달라고 제가 몇 번이나 제안했는지, 그리고 모든 게 잘 돌아가는데 굳이 돈 쓸 필요 없다고 박 부장이 몇 번이나 거절했는지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말했습니다. 문서도 없고 백업 개발자도 없어요. 전부 제 머릿속에만 있습니다. 이 변호사가 웃었습니다. 상냥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15년 동안 계약법을 다루며 물냄새를 맡은 상어의 웃음이었죠. 본인 계정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관리자 권한이 있나요? 루트롯 권한을 가진 건 저뿐이에요. 그렇다면 즉시 권한을 폐기하세요. 당신은 더 이상 그 회사 직원이 아니므로 당신의 독자적인 코드가 포함된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유지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전화를 끊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VPN은 한 번에 연결되었습니다. 아직 제 접속 권한을 막지 않은 겁니다. 전형적이더군요. 박 부장은 관리자 패널에 어떻게 들어가는지조차 모를 겁니다. 인증 서버로 이동해 제 자격증명을 불러왔습니다. 키보드 위에서 손가락이 멈칫했습니다. 3년의 노력, 모든 재고 거래, 모든 고객 상호작용, 최적화된 모든 배송 경로가 오직 2곳, 그들의 서버와 제 암호화된 백업에만 존재하는 코드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41분, 저는 제 관리자 권한을 폐기했습니다. 그런 다음 사용자 자격 증명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인증 서버 자체를 종료시켰습니다. 모든 과정은 90초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오후 5시 7분에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음성 사서함으로 넘겼습니다. 3분 뒤 또 전화가 왔습니다. 같은 번호, 다시 음성 사서함. 5시 15분 제 개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 부장의 직통번호였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 부장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크고 명랑했습니다. 아, 재밌는 일이 있었어. 아까 우리가 농담 좀 한 거 알지? 회사 분위기가 원래 그렇잖아. 다들 가끔 좀 예민해지기도 하고. 내일 다시 출근해줬으면 해. 월급은 그대로고 탕비실에 자네가 좋아하는 크리머도 채워놓을게. 사양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침묵.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배경에서 누군가가 다급하고 웅얼거리는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죄송하지만 뭐라고 했나? 사양하겠다고요. 제안은 감사하지만 더 이상 그곳에서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봐, 자네가 필요해. 시스템에 무슨 기술적 문제가 생긴 것 같아. 제대로 작동을 안 해. 자네가 와서. 저는 더 이상 그 회사 직원이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어요. 접근을 못한다고? 무슨 짓을 한 거야? 제 자격증명을 폐기했습니다. 퇴사 시 표준 보안 프로토콜이죠. 배경 소음이 커졌습니다. 최 팀장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2배로 준다고 해!
연봉을 파격적으로 인상해줄 준비가 되어 있네. 박 부장이 말했습니다. 명랑했던 톤은 이제 가장자리부터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20% 아니 30% 원하는 대로 말해. 관심 없습니다. 이거 당장 고쳐놔. 재고 시스템이 다운됐고 고객 데이터베이스도 응답이 없어. 내일 아침에 나가야 할 주문들이 있는데 경로 시스템도 로딩이 안 된다고. 참 난감하시겠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이렇게. 그가 멈췄다가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건 사보타주 업무 방해야. 고소할 거야. 무슨 명목으로요? 해고된 후에 제 개인 접근 권한을 폐기한 걸로요? 그건 법무팀이랑 상의해 보시는 게 좋겠네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녁 내내 전화가 계속되었습니다. 박 부장, 최 팀장, 이름 모를 IT팀 직원까지. 처음엔 차분하게 시작했다가 절박하게 끝났고 돈을 더 주겠다고 했다가 소송과 경찰 신고와 산업 스파이 혐의를 들먹이며 협박했습니다. 나중에 이 변호사가 확인해 주었지만 전부 근거 없는 헛소리였습니다. 오후 7시 43분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전화 받아요. 3분 뒤 또 하나. 내일 배송해야 할 주문이 300건이에요. 당신 때문에 사람들 일자리 잃게 생겼다고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녁을 만들었습니다. 일요일에 아직 직장이 있었을 때 사둔 야채로 닭고기 볶음 요리를 했습니다. 그때는 커피 크리머가 제 인생 최대의 문제인 줄 알았죠. 카운터 위에서 전화기가 윙윙거렸습니다. 진동이 울릴 때마다 작은 승리감을 느꼈습니다. 오후 8시 30분 대표이사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강동원 대표와는 3년 동안 딱 2번 마주쳤습니다. 한 번은 송년회 때, 또 한 번은 그가 사무실을 지나가며 눈도 마주치지 않고 악수만 하고 갔을 때였죠. 제목은 긴급 사안입니다. 회신 바랍니다 였습니다. 이메일은 세 문단의 전형적인 기업 말투로 채워져 있었지만 요약하면 돈은 원하는 대로 줄 테니 시스템을 고쳐라. 없던 일로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팀이라는 단어를 4번이나 썼고 저를 조직의 소중한 일원이라고 불렀으며 제 기여가 회사의 성공에 결정적이었다고 했습니다. 시스템이 멈추고 나서야 제가 그렇게 결정적인 존재가 되다니 참 웃기지 않나요?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었고 몇 달 만에 푹 잤습니다. 수요일 아침 부재중 전화 17통과 읽지 않은 이메일 43개를 확인하며 깼습니다. 마트 브랜드 크리머를 넣은 커피를 마시며 아침 식사와 함께 내용을 훑어보았습니다. 어조는 회유에서 협박으로 다시 공황 상태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박 부장이 밤 11시에 보낸 이메일은 외부 컨설팅 업체를 불러 시스템을 분석하게 했다고 통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최 팀장의 새벽 3시 이메일은 시간당 50만 원의 컨설턴트 계약을 제안했습니다. 커피 크리머나 절도, 제가 훔쳤다던 120만 원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강 대표의 2번째 이메일은 오전 6시 14분에 왔으며 더 짧았습니다. 오늘 직접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오전 9시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컨설팅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기술적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빕니다. 9시 32분에 이 변호사가 전화했습니다. 그쪽에서 당신을 강제로 복귀시킬 법적 근거가 있는지 찾고 있어요. 20분 전에 그 회사 사내 변호사한테 전화가 왔는데 아주 공격적이더군요. 독점 시스템이니 계약 위반이니 하면서 협박을 늘어놓고요. 그래서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줬죠. 당신은 해고 통보를 받은 순간까지 모든 계약상의 의무를 다했다고요. 해고 이후에는 그쪽 시스템을 유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코드는 당신 거예요. 당신이 만든 거고 그들은 그걸 산 적이 없으니까요. 그저 직원으로서 당신의 서비스를 이용했을 뿐인데 그 서비스를 종료시킨 건 그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하지만 그들은 절박해요. 그래서 위험하죠. 조심하세요. 전화를 끊고 개인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헤드헌터들의 메시지 3통, 괜찮냐고 묻는 전 동료의 메일,
그리고 미래 로지스틱스의 운영 부사장 정수연이라는 사람에게서 온 메일이 있었습니다. 미래 로지스틱스, 업계 최대 경쟁사이자 박 부장이 우린 문제 없으니 경쟁사 신경 쓸 필요 없다고 말하는 지난 2년 동안 꾸준히 시장 점유율을 잠식해 오던 회사였습니다. 최근 전 직장과 결별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회를 논의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오후에 시간이 됩니다. 저는 그 이메일을 5분 동안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미래 로지스틱스. 그들은 몇 달 동안 업계에서 공격적으로 인재를 영입하고 있었고 중소기업에서 인력을 빼가며 차세대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들의 성장을 지켜보며 기술을 필요하기 아니라 투자 대상으로 여기는 곳에서 일하면 어떤 기분일지 가끔 상상하곤 했습니다. 오후 2시에 통화 일정을 잡았습니다. 11시 15분 박 부장이 다시 전화했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고칠 수가 없어. 그의 목소리는 텅 비어 있었고 어제의 명랑한 절박함조차 사라져 있었습니다. 컨설턴트들이 다 살펴봤어. 자네 코드가 너무 복잡하고 상호 연결되어 있대. 한 번도 본 적 없는 커스텀 프레임워크라고 하더군. 최소 6개월은 걸리고 시스템을 완전히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데 더 걸릴 수도 있다고. 그 정도 걸리겠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금요일까지 맞춰야 할 주문들이 있어. 주요 고객사들이야. 물량 못 맞추면 계약 파기야. 연매출 80억이 날아간다고. 이해합니다. 원하는 게 뭐야? 돈? 사과? 뭐든 다 할게. 최 팀장이랑 나는 이미 대기 발령 상태야. 이사회가 난리가 났어. 어떻게 하면 되돌릴 수 있는지 말만 해. 저는 회의실, 형광펜이 칠해진 사진들, 그 만족스러운 미소, 그리고 누군가 커피 크리머를 마시는 걸 마치 중범죄 증거인 양코랄색 손톱으로 두드리던 최 팀장을 떠올렸습니다. 당신들한테 원하는 거 없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고작 커피 크리머 때문에, 사내 정치 때문에 회사 전체를 망가뜨리겠다는 거야? 전 아무것도 망가뜨리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저를 해고했죠. 저는 보안 프로토콜에 따라 제 접근 권한을 폐기했을 뿐입니다. 그 이후에 회사를 어떻게 운영할지는 당신들 사정이지 제 알 바 아닙니다. 그는 너무 오랫동안 조용해서 전화를 끊은 줄 알았습니다. 숨소리가 들렸고 어제 저를 해고했던 그 회의실 같은 곳에 주변 소음이 들렸습니다. 정말 겨우 어제였나요? 한 달은 지난 것 같았습니다. 다음 직장에서 제시하는 연봉의 2배를 줄게.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3배. 원하면 지분도 주고 이사회 자리도 줄게. 기술적 결정에 대한 전권도 주고 제발 돌아와서 이것 좀 고쳐줘. 끊겠습니다, 박 부장님. 전화를 끊고 즉시 그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정확히 오후 2시 정수연 부사장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따뜻하지만 프로페셔널한 목소리였습니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모두 같은 톤으로 전달하는 데 익숙한 사람의 목소리였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죠. 우린 꽤 오랫동안 귀하의 전 직장 운영 방식을 지켜봐 왔습니다. 효율성 수치가 놀랍더군요. 업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우린 그쪽에 대규모 개발팀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알죠. 화요일 저녁에 그쪽 시스템이 오프라인 됐으니까요. 이 바닥 소문 참 빠르잖아요. 우린 48시간도 안 돼서 신규 고객사 4곳을 확보했습니다. 전 직장이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는 회사들이죠. 축하드립니다. 네, 수석 시스템 아키텍트 자리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 차세대 인프라를 바닥부터 구축해 주시는 겁니다. 완전한 창작의 자유, 귀하에게 직접 보고하는 주니어 개발자 3명으로 구성된 팀, 그리고 스톡 옵션까지. 연봉은 기본급 3억 원에 성과급 별도입니다. 3억 원. 전 직장 연봉 8,500만 원의 3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사실상 같은 일을 하는데 제대로 된 지원과 인정을 받고 심지어 팀까지 생긴다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정 부사장이 계속했습니다. 귀하가
특정 독자적 코드와 알고리즘을 독립적으로 개발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재고 최적화와 경로 관리에 특히 효과적인 코드 말이죠. 귀하의 전 직장이 현재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바로 그 코드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흐르도록 두었습니다. 우리는 고용계약과는 별도로 그 코드의 라이선스를 구매하고 싶습니다. 독점 상업적 사용권에 대한 일시불 지급액으로 2억 5천만 원, 그리고 측정 가능한 효율성 개선에 따른 지속적인 로열티를 제한합니다. 알고리즘으로 인해 절감된 비용의 5%를 드리는 조건입니다. 2억 5천만 원. 제가 제 시간을 들여 제 프레임워크로 작성한 코드, 현재 제 암호화된 저장소에서 디지털 먼지만 쌓여가고 있는 그 코드가 전 직장의 전체 운영을 마비시키고 있는 바로 그 코드였습니다. 계약하기 전에 계약서를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1시간 내로 고용계약서와 라이선스 계약서를 법무팀을 통해 보내드리겠습니다. 천천히 검토해 보세요. 개인 변호사를 쓰셔도 됩니다. 우린 확실하게 하고 싶으니까요. 그녀가 잠시 멈췄고 종이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우린 이 인프라 업그레이드를 18개월 동안 계획해왔습니다. 자본도 있고 비전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했던 건 확장 가능한 시스템을 실제로 구축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밖에서 지켜본 귀하의 작업물을 보면 귀하가 바로 우리가 찾던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요. 지금 다른 제안들도 받고 계시겠죠? 전 직장에서도 파격적인 약속을 하고 있을 테고요. 이걸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린 고장난 시스템을 고쳐달라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것, 더 나은 것. 처음부터 당신의 것인 무언가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우리는 20분 더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미래 로지스틱스의 성장 궤적, 고객 기반, 기술 철학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녀가 묘사한 모든 것은 제가 방금 해고당한 곳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비용 절감 대신 투자, 현상 유지 대신 혁신, 투명 인간 취급 대신 인정. 전화를 끊은 후 식탁에 앉아 식은 커피를 바라보았습니다. 전화기가 윙윙거렸습니다. 강 대표의 또 다른 이메일이었습니다. 제목 최종 제안입니다. 읽어주세요. 열지 않고 삭제했습니다. 오후 3시 47분에 계약서가 도착했습니다. 즉시 이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검토를 기다리는 동안 전화기가 다시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판단력을 거스르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에이펙스 기술 컨설팅의 스티븐입니다. 네, 전 직장의 의뢰를 받아 시스템 아키텍처를 평가하고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재구축을 진행하려면 시스템 문서에 접근해야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주 설계자셨으니 기술 명세서를 가지고 계실 거라 들었습니다. 문서 없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침묵. 죄송하지만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서화된 자료가 없다고요. 기술 명세서를 작성하고 백업 인력을 훈련해야 한다고 여러 번 제안했지만 불필요한 비용 지출이라며 거절당했습니다. 다시 침묵, 타자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시스템 아키텍처가 정확히 어디에 존재한다는 겁니까? 제 머릿속과 제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작성한 약 4만 줄의 코드 속에만 있습니다. 그가 말을 멈췄다가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건 표준 개발 관행이 아닌데요.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하자고 제안했었죠. 예산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을 뿐입니다. 최소한 시스템 아키텍처의 개요라도 제공해 주실 수 있습니까? 주요 구성 요소, 데이터 흐름, 통합 포인트 같은 거요. 할 수는 있겠죠.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안 할 겁니다. 전 더 이상 그 회사 직원이 아니니까요. 그쪽에서 시간당 100만 원의 컨설팅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냥 설명만. 관심 없습니다. 끊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그 번호도 차단했습니다. 목요일 아침 내용 증명 등기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현관에서 서명하고 받아 간 내린 커피와 함께 식탁에서 뜯어보았습니다. 법무법인 로고가 박힌 편지지 3장에는 계약 위반, 지식재산권 절도,
의도적인 사보타주, 그리고 업무 방해 및 불법 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빽빽한 위헌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2번 훑어보고 각 페이지를 사진으로 찍어 이 변호사에게 보냈습니다. 그녀는 10분도 안 되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쓰레기네. 그녀가 말했습니다. 기업들이 흔히 쓰는 겁주기 수법이에요. 당신이 겁먹고 굴복하길 바라는 거죠. 모든 주장이 근거가 없어요. 당신은 해고당할 때까지 고용계약을 성실히 이행했으니까요. 코드는 당신 것이고 본인 계정을 닫은 건 사보타주가 아닙니다. 그리고 업무 방해? 그냥 거기서 일 안 하겠다고 한 것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거라곤 절박함과 시간 때우기용 비싼 변호사들 뿐이죠. 대응하지 마세요. 앞으로 모든 연락은 제가 처리할게요. 미래 로지스틱스 계약서는요. 깔끔해요. 아주 깔끔해요. 고용 조건은 시니어 직급 표준이고 라이선스 계약은 파격적이에요. 개선 사항이나 파생 작업물에 대한 권리도 당신이 가집니다. 그들은 현재 버전의 독점 사용권만 갖는 거예요. 로열티 구조도 유리하고요. 둘 다 서명하는 걸 추천합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직장 내 복수 이야기가 통쾌할 수 있다는 건 알지만 제 말 믿으세요. 다음에 일어난 일은 제가 계획할 수 있었던 그 어떤 것보다 더 대단했거든요. 그리고 혹시 전 직장에 맞서 본인의 입장을 고수해야 했던 상황이 있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다 읽어보겠습니다. 목요일 오전 11시 15분 두 계약서에 모두 서명했습니다. 20분 안에 정 부사장의 전자서명이 포함된 계약서가 돌아왔습니다. 정오가 되자 다음 주 월요일 출근 날짜와 함께 건물 출입 안내, 주차 정보, 그리고 첫 출근 날 팀 점심 식사 초대장이 담긴 웰컴 패키지가 도착했습니다. 오후 12시 43분 전화가 울렸습니다. 강 대표가 직통번호로 건 전화였습니다. 거의 안 받을 뻔했고 다른 전화들처럼 음성 사서함으로 넘길 뻔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저를 받게 만들었습니다. 호기심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얼마나 절박해졌는지 듣고 싶은 만족감이었을까요? 강동원입니다. 상황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해져서 직접 전화드렸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박 부장과 최 팀장은 오늘 아침부로 해고되었습니다. 어젯밤 이사회에서 긴급 회의를 열었어요. 그들이 한 짓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고 그들이 심각한 책임을 지게 될 거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고 기술 경영자 자리를 제안할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기본급 3억 원, 모든 복지 혜택, 지분, 코너, 오피스, 그리고 모든 기술적 결정과 채용에 대한 전권을 드립니다. 저에게 직접 보고하시면 됩니다. 이사회는 귀하를 다시 데려오기 위해 필요한 건 뭐든지 승인했습니다. 좋은 제안이었습니다. 사실 훌륭한 제안이었죠. 6개월 전이었다면 꿈 같은 제안이었을 겁니다. CTO, 문을 열어주고 링크드인에서 멋져 보이는 단순히 책임만 지는 게 아니라 실제 권한이 주어지는 직함이니까요. 이미 다른 곳에 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쪽 제안이 얼마든 50%더 얹어드리겠습니다. 돈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가 이 일을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3년 동안 무언가 고장나기 전까지는 투명 인간 취급을 받았던 것에 대해 저를 필요로 하기 전까지 제 가치가 정확히 영원이었던 것에 대해 커피 크리머와 형광펜 칠한 사진들, 만족스러운 미소들, 그리고 제가 마치 3만 원짜리 크리머가 아닌 귀중품이라도 훔친 범죄자인 양 보안 요원을 불러 쫓아내던 방식에 대해 제가 하는 일의 가치를 잃어버리기 전에 알아봐주는 곳에서 일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들에겐 그 가치를 알아볼 3년의 시간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죠. 우리가 실수했습니다.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어요. 하지만 고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말했습니다. 못 고쳐요. 왜냐하면 문제는 박 부장이나 최 팀장만이 아니었으니까요.
문제는 기술 인프라를 키워야 할 투자가 아니라 최소화해야 할 비용으로 취급하는 기업 문화였어요. 그건 새 직함이나 더 높은 연봉으로 고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강 대표는 조용했습니다. 숨소리가 들렸고 배경에서 차 지나가는 소리 같은 게 들렸습니다. 아마 차 안에 있었나 봅니다. 사무실과 이사회, 그리고 고칠 수 없는 걸 고치려고 애쓰는 자신을 지켜보는 모든 시선을 피해 어딘가 조용한 곳으로 차를 몰고 나갔을지도 모르죠. 변명 같겠지만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가 더 신경 썼어야 했습니다. 당신을 제대로 대우했어야 했어요. 문화에 대한 당신 말이 맞습니다. 전부 다요. 네, 그러셨어야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단 한 가지라도 없습니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야근과 주말 디버깅, 그리고 항상 다음 분기에 보자며 미뤄졌던 제안서들로 채워진 3년을 제가 훈련시키고 싶었던 주니어 개발자, 만들고 싶었던 문서들, 구축하고 싶었던 이중화 시스템들, 돈이 든다는 이유로 그리고 모든 게 잘 돌아간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던 모든 것들을요. 이번 일로 배우는 게 있겠죠. 제가 말했습니다. 뭘 다시 짓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기술자들이 뭐가 필요하다고 말할 때 제발 좀 들으세요. 무너지기 전에 인프라에 투자하시고요.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와 달라고 애원하기 전에 그들을 소중하게 대우하세요. 그러겠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화면이 어두워질 때까지 전화기를 손에 든 채 앉아 있었습니다. 금요일은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전화도, 이메일도 없었습니다. 이 변호사가 답변서를 보내자 법적 위협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모든 주장이 왜 근거가 없는지 조목조목 설명하고 소송 비용을 낭비하기 전에 재고하라는 내용의 한 페이지짜리 답변서였죠. 그들은 이길 수 없었습니다. 저는 주말 동안 월요일을 준비했습니다. 미래 로지스틱스의 기술 문서를 검토하고 현재 인프라를 연구했습니다. 무엇을 먼저 만들지, 무엇을 우선순위에 둘지, 팀을 어떻게 구성할지 메모했습니다. 3년 동안 미친 듯이 문제 해결만 하던 것과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이건 진짜 무언가를, 중요한 무언가를 짓는 기분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미래 로지스틱스 로비에서 정 부사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접수원이 있고 편안한 의자가 있으며 실제로 맛있는 커피가 있는 진짜 로비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팀원들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모두 진심으로 저를 반기는 눈치인 주니어 개발자 3명이었습니다. 제 사무실도 보여주었습니다. 두 면이 창문으로 되어 있었고 6가지 종류의 크리머와 시럽이 구비된 커피 스테이션이 있었습니다. 물론 프렌치 바닐라 라바짜도 있었고요. 여긴 뭐든 다 채워놓습니다. 정 부사장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드세요. 그 후 6주 동안 우리는 미래 로지스틱스의 새로운 인프라를 바닥부터 구축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것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더 빠르고 확장성 있고 더 효율적이었죠. 저에겐 실제 자원과 지원이 있었습니다. 제가 뭐가 필요하다고 하면 사람들은 비용이 얼마냐고 묻는 대신 제 말을 경청했습니다. 시스템은 화요일 오전 7시에 가동되었습니다. 몇 시간 만에 효율성 개선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주문 처리 속도 15% 향상, 배송 오류 23% 감소, 최적화된 경로를 통한 연료비 8% 절감, 알고리즘이 학습하고 적응하면서 수치는 계속 좋아졌습니다. 우리는 1분기에만 12개의 신규 고객사를 확보했습니다. 대부분 제 전 직장에서 이탈한 고객들이었습니다. 저는 업계 뉴스와 링크드인 업데이트를 통해 그들의 몰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첫 며칠의 타격에서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컨설팅 업체의 재구축 작업은 8개월이 걸렸고 비용은 20억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최종 시스템은 작동은 했지만 느리고 비효율적이었으며 모든 경쟁사가 접근할 수 있는 기성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경쟁 우위. 제 코드가 제공했던 그 우위는 사라졌습니다.
연말이 되자 그들은 고객 기반의 40%를 잃었습니다. 강 대표는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간신히 버티는 수준이었고 이사회는 매각을 논의 중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박상훈 부장의 링크드인 프로필은 그가 지방의 한 물류 창고 관리자로 일하고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최지은 팀장은 다른 지역의 치과 기자재 회사 인사팀으로 옮겼더군요. 전 동료들을 통해 들으니 그들은 제가 만든 걸 다시 구현하기 위해 개발자 3명을 고용하려 했다고 합니다. 3명 모두 불가능한 기대치와 본 적도 없고 복제할 수도 없는 시스템과 끊임없이 비교당하는 것에 좌절해 몇 달 만에 그만뒀다고 하네요. 미래 로지스틱스에서의 제 사무실은 창문 2개를 통해 도시 전경이 내려다 보입니다. 제 팀은 8명으로 늘어났고 1월에는 2명을 더 채용할 예정입니다. 지난주 주니어 개발자 중 한 명이 제 책상에 포스트잇을 남겨두었습니다. 깃깃 워크플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팀장님은 제 최고의 멘토세요. 글씨체는 열정적이고 엉망이고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관했습니다. 프로젝트 일정표와 시스템 아키텍처 다이어그램 옆 다른 사람 같으면 엉뚱한 커피를 마시는 자기 사진을 붙여놨을 게시판 자리에 붙여두었죠. 가끔 그 회의실 탄 커피 냄새, 형광펜 칠한 사진들, 책상을 두드리던 최 팀장의 코랄색 손톱, 박 부장의 만족스러운 미소, 그리고 제가 3만 원짜리 크리머가 아닌 귀중품을 훔친 것처럼 보안 요원을 부르던 그들을 생각합니다. 자주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는 실제로 중요한 시스템을 만들고 제가 가르쳐주는 걸 고마워하는 개발자들을 훈련시키고 누가 좋은 것을 쓸 만큼 가치 있는지에 대한 규칙 따위 없는 커피 스테이션에서 제가 원하는 크리머를 마음껏 마시느라 너무 바쁘거든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안 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직장생활 경험을 남겨주세요. 사소한 일로 과소평가받거나 무시당한 적이 있으신가요? 모든 댓글을 다 읽어보겠습니다.